중간에 오셔도 되죠, 뭐 자유롭게. 네, 작가와의 대화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시는 9회 개인전을 했고요. 네, 첫 회 개인전에서부터는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설치 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장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진흙이 마르면서 갈라지는 틈새로 빛이 나오는 그런 작업을 쭉 진행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서울의 작은 시장의 전통 시장의 상인들하고 한 10개월 정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영상 작업을 했는데, 이게 큰 맥락은 생명에 대한 고민을 나눈 거고요. 자연부터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생명,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그런 생명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기저에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식과 사회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기본에 깔려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크러쉬라고 해서 보통의 반하다, 20대 애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인데요. 사실 저는 20대가 아니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 했었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보면은 다 1등, 2등 아니면 뭐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의 중간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중간도 가치가 있고, 또 제 작업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가방을 놔뒀는데 이거 자체도 또 이제 하나의 작품일 수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이 이런 좌대 위에 올라갔을 때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어디에 가든 각자의 본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안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좀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좌대를 찾는 것. 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보통 애들한테 너에게 맞는 무대를 찾아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너의 무대, 너에게 어울리는 무대, 아니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네, 네. 보통은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 사교육도 하고 막 네. 하는데, 무대라고 하면 좀 넓고 뭔가 관중들의 시선이 다 모여 있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뭔가 어쨌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장소인데, 이건 좌대라고 하니까 그런 큰 무대나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시선을 그렇죠. 이끌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도 본인이 빛날 수 있는 장소라면, 네.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봉사활동 넓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작가님 말씀 중에. 네, 네. 아이들에게 그 너의 설 수 있는 자리, 그게 이제 무대가 아니어도 좋다. 보통 너의 무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대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네. 단어에 말의 힘이나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또 이제 뭐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너무 부담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가님 말씀 딱 듣는데 들었어요. 그리고 자대에 빛날 수 있는 거, 요 작은, 요 시초이기 얼마 안 되죠? 요 작은 공간에서 의미가 살아난다면 아이들의 그렇죠. 좌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이든 자기의 시간이든 뭔가 빛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생각이 갑자기 깨달음이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네, 네. 전시를 통해 또 깨달음을 네, 얻을 수 있고, 좋은 지금 전시. 그런 생각이.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 얘기를 네. 드렸는데, 아까 밭에서도 뭔가 막 나오고 돌멩이들, 아이들이 이만큼 수북히 찾아내는 뭐 쓰레기 같은, 그 밭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긴 한데 아이들은 어쨌든 많이 1시간, 2시간을 그 안에서 놀면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생긴 거예요. 시간에 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돌멩이가 아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다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저기 멀리 던져. 밭이 아닌 곳에 그냥 던져서 버렸는데, 그 자연과 생명 이야기를 이제 학교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미지 안에 서 전시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공간의 좌대를 좀 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대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함으로 해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존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100년도 하루가 쌓여야 10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다 여기 내용을 써놓은 거 보시면 다 사연이 있듯이 각자 모두에게 사연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의 의미를 작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괜찮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성적과 입시 위주로만 고민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게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제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선생님, 작가님과 함께 결합을 하면 그 밭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 물론 우리끼리는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그거를 더 이상 그냥 이제 이야기 가십거리로만 네. 지나갔던 것들이 이런 나름의 공간의 자리를 잡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지속하는 것, 뭐 지속한. 개인의 삶이든 뭐 텃밭의 벌레든 하늘이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속 가능 뭐 이렇게 하면 뭐 경제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다 상통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를 학교 안에서 공간에서 펼쳐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그 텃밭을 해봤거든요. 그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노드 텃밭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계절을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맞아요. 사계절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맞아요. 텃밭이지만 거기에서 삶과 인생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도 학년이 올라가지만 이 1년이 사계절이 있고 각각의 사연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아이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육적인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을 아무리 교과서 안에서 계절을 네. 이야기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변화를 얘기하고 전 초등이니까 저학년은 그런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옷 차리면 어떻게 변해 물론 생활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걸로 도입이 되지만 그냥 밭에 나가면 계절이 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생명이 변하는 것 생명이 탄생이 됐다가 마지막에 다 쓰러지는 것까지 그게 다 뽀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 말없이 교과서를 펼치는 기분 1학년 아이들하고 했을 때도 텃밭을 지금은 있는 학교에서 1학년까지 네. 계셨어요? 1학년인데도 고학년들은 이게 언어화가 돼서 선생님 이런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글로 나타나는데 저학년이 뭐 알겠어. 언어화되진 않아요. 근데 그 텃밭 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마주하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텃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텃밭 안에서 만나는 하다못해 하찮은 쓰레기 같은 이제 뭐 폐기물 쓰레기로 보는 폐기물에 대한 여기 의자에 앉을까? 자세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얘가 여기 있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곳에 있어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농담 삼아 그럼 걔도 심으면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이야기, 뭐 농담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인데도 훨씬 1학년 아이들도 이 밭에서 그러니까 땅과 흙에서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성숙되고 나중에 성숙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사그라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전체의 이야기를 삶이나 본인의 시간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뭐 여행을 다니면서 하늘과 낙엽이 떨어지지 아이들은 이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좀 구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혹시 땅과 흙이. 어린 시절에 어디서 서울이었나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자연과 함께 어쨌든 살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첫해 개인전부터 생명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자연적인 어렸을 때 그런 그 저의 터전 그리고 뭐 학교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집게벌레라고 사슴벌레를 잡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밤을 따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건데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올 때까지 흙을 한 번도 밟지 않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는 거의 대부분 운동화를 신고 교실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흙을 밟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밤을 줍는 거, 음, 사슴벌레를 만나러 가는 거, 돈 내고 학습해야 되잖아요. 소비해야 돼요. 그것도 소비. 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삶에서 음. 자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을 우와, 만나기 위해서 찌개 만들어놨네. 다 모아놨네요. 네.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문화가 되니까 음, 아이들한테 이게 자연을 만나게 해준다고 우리들은 준비를 해서 그런 장소로 데려갔지만 이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소비의 장을 만나고 또 그렇죠.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을 우리랑은 또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마을이 키워드가 되고 마을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국가가 아닐수록 민주공화국 민주자가 들어간다는 것처럼 우리 교육과정 안에 마을이 없으니까 마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할 일 없이 뛰어놀고 골목에 다 전부 다 차들이 주차된 차들이 다 점령을 하고 오고 가는 차들이 점령되고 저희는 그냥 일반 주택가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동경하는 주택가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동경하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 안에 구획되어 있는 물론 그 위에서 놀이터가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을 차고 하는 공터가 있어요. 아파트 안에 담벼락 안에는. 근데 그 공간은 그것을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공간. 그게 열려 있지 않고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는 그 담벼락을 넘어서 통학하는 아이들 자체도 막기 위해서 뭐 주민들 간의 다툼도 있으니까. 그 마을 아파트라는 공간이 요즘은 마을 하나의 마을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 걸 보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가끔 우리도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대단지 아파트나 대단지가 아니어도 아파트끼리 모여들 있는 곳. 근데 그것이 그냥 진짜 마을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낸 좀 약간 인위적인 공간. 근데 지금 이 작가님이 작품들 보면서 이야기 속에 마을이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고향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네. 그 안에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 그 삶의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간 고향의 정서적인 그 마을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결을 네. 내놓는 곳이 학교인데 그럼 학교 안에서 이런 자아를 찾는 것 이거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하면서 아이템을 지금 네.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많이 진행을 네. 하니까 뭔가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 화두가 중요하긴 한데 지난번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하면서 텃밭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닐하우스에 설치미술까지는 아닌데 그간에 했던 이제 아이들의 막 나뭇잎으로 뭐 요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요. 나뭇잎으로 부엉이 만들기, 그리고 사람의 옷을 입히기, 구멍 뚫린 글자나 구멍 뚫린 사람의 나뭇잎이나 꽃으로 배경을 대어서 디자인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걸어놓자. 어우 그리고 잘하셨네요. 그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일단 보여지기 위한 어떤 거라 그렇죠. 제가 원하는 그림이 또 아니더라고요.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작가님 공간처럼 와서 그걸 편하게 보고 뭐 그냥 이게 굳이 여기서 의미를 크게 찾지 않아도 뭔가 울림이 있고 그래 돌아섰을 때 그 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게시해 놓고 널어 놓으니까 그래 훌륭한 공간이야 아 이런 전시회야라는 평가는 받아도 돌아서 나왔을 때는 아 이건 그분들 그 아이들 그 선생님만의 주제였어 내 삶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에 좀 많이 갇혀 있고 그런데 또 보면은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안 보여지면 결과물이 없으면 뭐야 그렇죠. 노는 거야 교사는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힘이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음. 창의성 맞아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돈 주고 배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이렇게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교육적인 관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아예 인식하기 네. 힘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그 이제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그래도 초등이. 초등학교는 네. 많이 이루었다. 근데 사실은 한 4년, 5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네. 진행을 한 게. 예전에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 2010년이었나요? 2010년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적용돼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고등학교 올라온 거는 이제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확대해서 올라온 건데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변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수업 자체도 뭐 물론 이제 몇 개 대학에서 이제 거꾸로 수업 전형이라고 해서 거꾸로 수업을 하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토론과 네, 이런 거 네, 위주로 네.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으로만 강의하는 음. 이런 전형을 서울의 Y대학에서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특목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을 뽑기 위해서 그런 전형을 만들었다라고도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있는 거죠. 목소리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의 그런 모범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고 시범 사업 하면은 뭐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이 교육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뭐 이런 배움의 공동체 이런 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트렌드를 타고 그래서 바람을 타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먼저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이제 현장에 나와서 연수도 하시고 근데 이게 이제 발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로 발화되는 건 또 저는 거부하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안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어떤 철학으로 들어가거나 운동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학기 초에 보면은 이제 뭐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엄마. 하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다 보장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아빠는 저기 밖에 선생님들의 나가서 몫이 가장 크지 않을까. 네. 아빠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휴대폰 안 보여줘. 그건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보여줘야 돼? 그렇군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업하시고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아까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물론 이걸 준비하고 이제 관람하러 오시는 분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뭐 이제 이런 촬영도 해야 하고 바쁘시긴 하는데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내 삶을
할 아, 네. 시간을 늘어놨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게 휴식, 쉼표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전시면 작가님에게도 이게 네. 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일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8년부터 거의 한 11년째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교직에는 한 9년 이제 네. 10년째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합쳐서 20년이지만 이게 이제 방점을 찍는 그런 전시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첫해 개인전부터 구회 개인전까지 생명을 어쨌든 중시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네. 내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삶에서 겪어왔던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전시에 묻어들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나온 것 같고 또 그 다음 전시도 사실은 이제 카테고리를 물고 계속 지금 이제 계획선이 있습니다. 집에 네. 있고 그렇군요. 너무 하고 싶고 아.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 이제 다 살펴보니까 한 3,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도 항상 뭐 좋은 학생도 있었고 나쁜 학생들도 사실은 있었지만 저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변할 수 있어. 너희들은 가치가 있어.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나 자신도 내가 변화하고 있고 나의 가치를 내가 알아보고 네.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좀 네. 영향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SNS를 요즘 많이 하게 되니까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막 댓글을 남겨줘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직도 네. 유쾌하시군요. 네. 선생님 응원해요. 변함없이. 뭐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거 보면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또 반성도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학생들한테 잘 해줬나.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게 많았어요. 이제 뭐 배움의 공동체, 네. 배움의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의자 배치, 책상 배치를 달리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거 먼저 했어요. 네. 도식적으로 바라보다가 이제 5년 차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아,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거구나.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성도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아, 나도 그랬었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자유. 자유가 뭘까요? 자유. 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죠. 여백 같은 건데 여백이 있어야 뭔가 책상 위에서도 여백이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야 그걸 내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뭔가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자리 빈 공간이 있어야 이게 옮겨 놓고 내가 책상전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뭔가 빼곡하게 막 해야 될 것 늘어놓아야 할 것이 막 빼곡하게 있으면 그 책상 위의 공간에서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여백이 없어. 저는 여유인 것 같아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 공간. 저는 여유를 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상담 왔을 때도 그냥 일주일만 놀면 안 돼요. 네. 네. 왜냐면 애들이 시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짜증나거나 관계가 안 좋고 이럴 때 네. 그냥 아버지가 와서 툭 내뱉는 거죠.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한번 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는 건데 다 이렇게 막 짜여져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짜여져 있으니까 빈 곳이 없어요. 그 빈 곳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근데 그 부모님들도 빈 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 빈 공간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이 들어올까 봐. 근데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렇죠. 여유도 습관이고. 습관. 네.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저는 대안 교육을 생각하면서 네. 그 교육 과정 안에다가 멍 때리는 시간을 하나 집어넣으려고요. 음. 이름은 윤리 과목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멍 때리는 시간. 그냥 그러니까 명상일 수 있겠죠. 명상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서 멍상으로 하죠. 멍상. 멍상. 멍으로. 명상하면 또 거기에 안에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무언가를 명상하라고 하는 제시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저는 또 명상이라는 말도 아이들한테 얘기하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멍 때리기라는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걸 명상이란 말을 한때 뭐 아침 요가 초등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침 자습 시간에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일부러 몸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이 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침 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네. 명상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전 중등이니까요. 애들이 막 떠들고 네. 막 좀 침착하지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 네. 끝나면은 맞- 그래서 저는 그렇죠. 15분 꼭 명상을 시켰어요. 아,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눈을 감습니다. 네. 지금은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러면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제시어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내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러네요. 지시와 제시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게 과연 명상일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교육에서는 사실 멍 때리는 시간을 갖기라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력하게 교육부 장관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네. 쉬는 시간을 늘려달라. 아, 네. 수업 시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늘려달라. 그렇죠. 근데 늘리면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미노 같은 거라 그렇죠. 쉬는 시간을 늘리는 순간 아이들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또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기존 수업 시간을 건드리는 순간 뭐 다른 것들도 음. 그 안에 가는 근데 이제 교과들이 2015 개정에 네. 맞춰서 하여튼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변화를 네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도, 그러니까 초등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수업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네. 이동 시간이 딱 10분이면은 너무 어렵고 또 사물함에서 뭘 꺼내서 가거나 막 이래야 힘들죠. 되는데 하여튼 변화가 많이 돼야 될 텐데. 교과서 안에서 가르치는 걸 최소화하고 음. 교과서 안에서 무언가를 막 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만들고 그리고 운동하고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요리라도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그걸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수업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하는 수업, 음. 새로운 수업을 찾기 위해서 자꾸 교과서 밖에서 자꾸 음.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 게 더 많아지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부담이 되는데 정말 이제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기본적 지식이 것들, 필요하죠. 뭐 지식을 검색하는 방법 자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요리하고 뛰고 땀 흘리고 밭에서 일을 하든 가꾸고 뭐 아니면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래야 아이들도 쉬는 네. 시간이 생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쉬는 시간을 빼달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것이 계속 들어오고 오늘 완전 교육 대담이 됐네요. 그러네요. 마을을 또 가지고 들어오고 네. 그런 것들이 저도 그걸 꿈꾸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항이 좀 많아 보이죠. 일단 하나를 힘내십시오. 건드리는 순간 도미노처럼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원하는 것 일단 휴식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명상이라는 이름 말고 그냥 빈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말도 안 하고 뭐 움직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 이런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교과가 생겼어요. 차라리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교과. 그래서 1시간 40분을 그냥 저희는 초등은 40분 수업이니까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첫애를 이제 공동육아, 네. 발도르프 교육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뭔가 열어주는 창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그게 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활동들 안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고 네. 그래서 저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 중에 가장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뭐 껴맞추고 교육 과정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맞아요. 있으니까 아예 교사한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뭐 긍정적인 것은 우선 평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들이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도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음, 오신 관람객 분들도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자리가 작품 빼곡하게 이렇게 있으면 음, 일단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작품에 손대지 마시고. 근데 그런 공간 없이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많이 움직였네요. 그렇죠. 오늘 또 석고장도 이제 다 모아놨어요. 아주 창의적으로 깨보고 깨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전시들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저도 되게 음. 이제 궁금해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근데 이런 지금 이 전시물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스토리 위주로 했을 것 같진 않고 어떻게 이걸 선정을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이번 작품 이 노멀 크러쉬 안에 얘네들을 이거 침대 뭐 현판 이렇게 넣자라고 이제 하게 된 선택된 기준이나 생각은 어떤 것이 사실 기준은 없어요. 기준 없어요. 네. 처음엔 사실 이런 고민은 아니었거든요. 아예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펴놓자. 편을차. 네, 펴놓자. 그래서 관객들이 와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깨는 것도 사실 상상을 했어요. 전부 깨고 네. 막 찍고 막 이렇게 아.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고 작업실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또 저랑 좀 사연이 좀 있었던 있는 것들 그런 거 하나씩 그냥 빼보니까 꽤 숫자가 되더라고요. 15개, 16개 정도의 지금 뭐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그냥 이미지로 뺐던 거고 나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안에 네. 있나요, 그러면? 작가님이 네네. 상징하는 하나만 고른다면? 뭐 제일 예를 들어 어렵죠, 이거? 저기 도자기 파편 같은 경우에는 파편. 네, 나를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상징적이거든요. 역사와 뭐 문화재를 좋아하는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고 작업실에 잡초를 뽑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자기 파편들이 나오게 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낫 나 왜냐면 아까 이제 그 텃밭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잡초의 힘은 대단해요. 그래서 아침에 다 뽑고 나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네. 아니면 밤에 또 이렇게 막 올라오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멍 때리는 시간, 명상의 시간 이런 것들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저 선풍기도 되게 중요했던 게 이게 용접을 처음 했던 건 용접 작업들이에요. 네. 용접을 하다 보면은 용접 가스가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 저 선풍기를 꼭 켜서 이렇게 용접 가스가 딴 날리는. 데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던 생명을 역할들이 살리는. 거고 또 저기 있는 난로 같은 난로. 경우에는 추우니까 네. 난로를 피고 또 배고프니까 이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연결되는 것 같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사연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그냥 밑에 그 현관에 있는 깔판도 네. 다 이유가 있잖아요. 누가 사줬고 그쵸. 어디서 샀는지 그런 이제 소소한 사연들,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놔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한 곳으로 모여서 네. 여기 있는 좌대들이 좌대 위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좌대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서로 자기의 자리를 교체하고 또 좌대 자체도 이동하고 있고 네. 깨지고 있고 이렇게 눕혀지고 있고 이동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유롭게 펴지니까 네. 더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어,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자대가 많이 움직였네요. 네. 원래 있던 자리들하고 많이 네. 달라졌어요. 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움직이나요? 음. 그렇죠, 역시. 어른들이 주로 했고요. 근데 여기가 또 아이들은 아주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꼭 그림을 그리고 갔죠. 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는.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긴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전시장에 이제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로 아이들하고 뭐 아빠들, 엄마들 뭐 와서 그냥 그려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가 잘 그렸니, 내가 잘 그렸니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저는 그럼 옆에 가서 이제 뚝 네. 한마디 던지죠. 네. 예술은 잘하고 못한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작가스럽고 네, 저희 작가스럽고. 아이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이 이젤에 그리는 것 자체가 마음과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는 나도 이제 작가님의 공간에서 네. 작가와 같이 뭔가를 그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쁨, 기대 뭐 이런 게 큰애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음, 작가님을 뵙고 싶다고 또 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는 네.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에 그 성취감 내가 이런 공간에서 이젤이라는 작업대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사달라고 그랬죠. 결론은 사달라는 거지만 그런 거를 얼굴에서 오랜만에 봤어요. 진지하게. 아까 이 석고 깨가지고 석고 네. 이렇게 막 배치하는 것도 보니까 진지한 표정이 묻어나더라고요. 네. 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괜찮아라는 말을 했으니까 일단 안심인데 그래서 많이 모았는데 저도 어떻게 모았는지 궁금하네요. 저기 뭐 잔뜩 네. 모아놨네요. 멋진 공간에 와서 네네. 저도 덕분에 쉬는 이것도 또 작가와의 대화에 네. 참여하니까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원히 유튜브 방송에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야 되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움직이지? 유튜브로 미리 봤으니까 또 오셔서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유튜브로 먼저 봤기 때문에 또 먼저 고민을 했어. 무슨 작품이 있을까? 이제 딱 보여주는 유튜브의 사전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제 작업복, 작업화, 난로, 그런 이제 아그리파 상, 뭐 아니면 현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어디로 옮기지? 내가 하나를 옮겨야 되겠지? 이런 부담을 갖고 왔거든요. 무언가를 옮겨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자기 판매하는 검열하듯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늘. 뭘 안 움직였어. 아까 여기 그건 네. 저희 아이들이 했습니다. 백 올려놓은 가방도. 거, 그랬나요? 가방도. 아이들은 그냥 얹어놓고 침대도 그냥 막 끌고 가자 그러고 그 4살짜리도 그랬는데 저는 못했어요. 갇혀 있구나. 나름 학교 안에서 이렇게 갇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편인데도 갇혀 있었습니다. 뭔가 이 전시를 통해서 그렇네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네. 네. 언제부터 나를 가두고 있었을까? 네, 이게 그런 바로 생각이. 예술의 힘입니다. 네. 얼마든지 저희 학교로 오셔서 네, 언제든 계속 불러주시면 일단 봄부터 오셔야 돼요. 네? 봄부터 한 번씩 한 네. 번씩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을 저희가 나눈 것처럼 네. 그 공간의 변화가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저 초대되는 건가요? 초대를 기꺼이 초대가 아니라 모셔야죠. 네. 이 공간에 봄에 네. 그 안에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움직임하고 그 봄과 초여름 그리고 방학 직전 그리고 방학 중간에 그리고 개학을 지나면서 그 작은 공간이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시간과 그 안에서 아이들과 움직임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제 서울 교육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찍으러 오셨어요. 촬영을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인터뷰와 촬영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지면이 할당되어 있고 그 저와 인터뷰를 나누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앉아서 되짚어 보거나 어쨌든 저라는 장치를 통해서 여과된 이야기를 담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의 장치를 통해서 다시 또 걸러지는 내용이 이제 지면에 나오는 거라 텃밭 이야기를 하면 흔하게 이제 텃밭을 하신 선생님이 그것과 다를 게 없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 달라요. 그 아이들을 하고 텃밭 수업을 하는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4월에 그 아직 찬바람이 부는 날 아이들도 저도 손 시려가면서 손이 이제 약간 손도 거칠어지고 손도 얼고 하는 그 시간에
땅을 만졌던 그 순간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 사이에 잠깐 걸음을 주기 위해서 막 그 습도가 많은 날 엄마? 거의 뭐 엄마? 땀을 우와, 흘리면서 맛있겠다. 텃밭에 걸음을 주고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비 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않은 그런 아주 정말 끈적거리는 그런 순간까지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오롯이 선생님하고 즐기는 동료를 찾고 싶은 거고 끈적거리는 것, 그 차가운 것, 그 아까 이제 진흙이 이제 습기가 날아가면서 갈라지는 그런 땅의 모습들처럼 그 순간순간이 달라지는 그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냥 결국은 흔한 다른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오신다면 어느 순간 어느 장면에 그냥 싱그러운 텃밭 채마밭에 와서 뭐 훌륭하게 농사 지으셨군요. 이걸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좋습니다. 없는 곳에 시끌시끌하고 막 난장판인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었는지 네, 저도 작가님의 뭔가 눈으로 그걸 보면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일상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나누는 이야기, 아이들하고 이야기, 끈적거리는 날의 공간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가을쯤에 이 공간 안에 그 시간의 결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렇죠. 저는 못 찾았어요. 3년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라는 거기 장치가 나오고 싶구나. 저라는 장치가 뭐 똑같은가 봐요. 그런 걸러내는 장치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텃밭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텃밭과 비슷한 이야기. 한번 새롭게 이야기. 뭔가 해보죠. 응? 저는 우리 아들이랑 텃밭에 있으면서 놀이 위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땅에 앉아서 그러니까는 씨 뿌리기 전에 땅 타고 노는 거죠. 네.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뒤엎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씨 뿌리기 전에 흙을 갈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같이 노는 거죠. 삽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씨 뿌릴 때는 또 그땐 또 진지하게 네.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약간 도움을 드린다면 거기서 창의적으로 예술적인 것들 어떻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예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놀이인 것 같아요. 네. 놀이로 진행하는 게 밖에서 보면은 되게 예술처럼 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네. 아니 그 이야기를 뽑아내는 시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야기를 선택해내는 시선을 갖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그렇게 또 고민을 해주시니까 또 고맙습니다. 생각. 네. 제가 아닙니다. 영광이네요. 네. 저희 박명록의 영광입니다라고 아, 썼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을 시선을 다른 똑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멀리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계신 분이 이렇게 그것도 우연한 인연에 네. 우연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인연이란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전시회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부러 온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네. 다음 10회, 20회에 뭐 계속 작가님 한 50, 60 뭐 이런 때까지 제가 전시회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훌륭하셔야 한번 돼요. 또 구경해 볼까요? 네, 저기 아이들 뭘 어떻게 놨는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마이크를 잡고. 근데 서울교육에서도 방송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서울교육에서도 마이크를 놓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 오. 이야기들이